미국 아마존에서 직장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한 한국인 직원이 있는데 10년 넘게 직장 생활 하는 동안에 동료들하고 밥을 함께 먹어본 게 단 한 번도 없대요, 이 친구는. 그럼 이분들은 왕따일까? 조직 내에서 꼭 누군가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그 에너지를 차라리 다른 데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네트워킹, 사내 정치 이런 거 되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영입니다. 저는 HRD를 전공한 교육학 박사인데요. 교육학 박사가 왜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일을 잘하려면 대인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연구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인관계가 단순히 친화력이 있고 유머러스한 어떤 개인의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협업을 이끌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는 조직 내 성과에 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런 사례들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꿀팁 전달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너무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의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모르게 읽게 돼요. 서로 불편해지죠. 그럼 인간관계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좁아지면 조직에서 문제가 되는 건 협업이 안 되잖아요. 20년 전보다 팀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50% 증가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는 곧 업무의 어떤 협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눈치 보지 말고 나의 에너지를 조금 긍정적으로 발산할 고민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투덜이에요. 투덜이. 저는 아는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만 얘기만 하면, 일만 딱 주면, 야, 하대리 이것 좀 한번 해볼래? 제가요? 왜요? 이건 제 일이 아닌데요? 이런 친구가 있었대요. 아니 왜 저 친구는 일만 주면은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고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이 친구가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이 싹 다 그런 이제 동료들이었던 그 투덜이 성향을 가진.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언니들이 조언을 이렇게 해줬대요. 야, 팀장님이 하라고 하는 거 너 일단 배째, 일단 못한다고 해.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시켰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팀장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투덜이는 주변에 꼭 투덜이들끼리 같이 이제 모여서, 그러니까 사내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지 조금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이 투덜이기 때문에 거리를 뒀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서로 시너지가 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단 자신의 일에 아마추어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회사는 일을 해야 돼요. 일단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는 뭡니까? 능력하고 관계없이 성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아는 친구는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인데 우리 9시 보통 출근이잖아요. 근데 꼭 9시 한 5분 10분에 와요. 근데 본인은 5분 10분이 어차피 오면은 커피 마시는 시간이니까 일 안 한대요. 그래서 그냥 늦게 온대요, 여유 있게. 그리고 너무 옷을 성의 없이 입고 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막 깨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친구 최악이었는데 점심시간도 무개념, 심지어 낮술까지 하고 왔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낮술 저 가끔 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시내에서 점심 먹을 때 분명히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낮술 하시는 분 가끔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 또 저녁에 늦게 퇴근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녁에 유튜브 보느라고 늦게 퇴근해요. 근데 그거를 상사는 모르더라고요. 한 번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대표님이 부르셔가지고 저한테 너 너무 일찍 퇴근한다. 그러니까 저 6시에 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근무 시간하고 일의 능력이 같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성실성이라고 같이 보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친구들 멀리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일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한데 사실 능력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뽑을 때에는 또 그 친구가 제일 최고였을 수 있으니까. 근데 계속적인 노력을 또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노력 안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회를 주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모르면 공부를 하게 되고 물어보고 이러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생활 할 때인데 어떤 직원이 아프대요. 조퇴를 하고 병원을 다녀왔는데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병가를 냈으면 어떻겠냐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병가를 주기로 했어요. 그럼 이 친구가 한 달간 빠지니까 우리 다른 직원들이 그 업무를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해당 직원한테 너가 지금까지 했던 업무들이 뭔지 리스트업을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얘가 리스트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 지가 하는 업무가 몇 개 안 돼요. 진짜 몇 개 안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해당 직원의 팀장이 얘한테 일을 몇 번 시켜봤는데 잘 못하니까 그냥 내가 할게 하면서 팀장님이 그냥 대신 본인이 해왔던 거예요. 그 팀원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팀장이 묵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팀장도 잘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팀장만 탓을 할 게 아니라 일을 하나 주면 책상 위에 계속 쌓아둔대요. 이렇게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팀이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없이 안 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내 걸 조금 해주겠지. 이런 직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 처신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한테 되게 잘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 고객한테 되게 잘해요. 근데 내 동료한테 또 쌀쌀맞게 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잘해준다 해도요, 이런 사람은 언젠가 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자기의 일은 또 뻥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은 동료의 공을 축혀 세웁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리더죠. 야, 우리 팀원들 이번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준다고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 있거든요. 아, 이 건 마무리하느라고 제가 며칠을 야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은 야근을 하긴 했는데 지시만 내렸어.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팀원이 다 한 건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신의 어떤 공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상사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꼭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또한 잘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생각을 잘 해보면 또 그 사람하고도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쌍방이 같이 받거든요. 혹시 나에게 잘못된 점이 있는 건 아닌지도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회사는 공적인 공간이니까 일로만 대하도록 노력하자. 자, 그런데 사실 업무에도 태클을 걸어요. 그래서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선을 그어서 일로만 접근하도록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행동은 참 쉽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분 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나만 노력을 해야 되냐? 저 사람 계속 태클을 거는데.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본 논문인데요. 3C를 기억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curious. 그 상사, 나한테 태클 걸고 어려운 그 상사에게 호기심을 가져보래요. 관심 어린 질문을 한번 해보래요. 오늘은 식사 잘 하셨어요? 요즘 즐기는 취미가 뭐 있으세요? 아이가 고3이라고 하셨죠?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그가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대답을 호의적으로 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예요. 컴패션이라고 동정심, 연민을 가져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분명히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거야.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그에 대해서 연민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미트먼트라고 헌신인데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력은 전염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내공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가장 모범의 답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스트레스는 누구 때문이라기보다 나의 감정이 스트레스로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신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이거 되게 인체의 신비예요. 화가 나서 열받아요. 그럼 몸에서 어떠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죠. 얼굴이 빨개져, 손에 땀이 나, 심장이 막 빠르게 뛰어요. 이런 거. 자, 그런데 신경신장학이라 그랬어요. 스트레스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아니라 심장이 약한 사람이 감정에 영향을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지 않으니까 막 열받는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장을 안정적으로 뛰도록 또는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나는 상황을 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유산소 운동, 명상 같은 거. 자, 그런데 우리가 막 열받을 때 명상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인간관계는 늘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상대가 쉽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요, 취미나 운동, 동호회 활동 이런 거 있잖아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요, 사내 동호회 같은 거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다 이런 사회과학적인 어떤 근거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만들어주는 겁니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직장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한 한국인 직원이 있는데 10년 넘게 직장 생활 하는 동안에 동료들하고 밥을 함께 먹어본 게 단 한 번도 없대요, 이 친구는. 그리고 또 아는 후배는 뉴욕의 어느 로펌을 다니는 변호사인 친구가 있는데 얘도 한 10년 다녔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랑 밥을 먹은 게 딱 10번이래요. 그래서 언젠가 물어봤더니 연말 파티할 때. 그럼 이분들은 왕따일까? 근데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예요. 우리가 독고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조직 내에서 꼭 누군가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그 에너지를 차라리 다른 데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예전에는 네트워킹, 사내 정치 이런 거 되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업무를 배울 때 선배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사내에서 어떠한 정보도 일부만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담당자인데 올해 신입사원 교육을 내가 설계를 해야 돼요. 예전 같으면 대리님 작년
작년에 신입사원 교육 자료 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선배나 동료에게 물어보지 않아도요. 그냥 검색을 하면 다 나와요. 검색을 하면 전년도 거, 그 전년도 거 뿐만 아니라 다양한 SNS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 담당자들 오픈 채팅방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서 더 많은 정보, 더 좋은 정보를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관계가 좋으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일단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김영하 작가, 뭐 JYP의 뭐 박진영 PD, 철학자인 뭐 쇼펜하우어까지 인맥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옛날부터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적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맥을 꼭 필요한 사람들만 가져가면 되는 거지 모두에게 문어발식으로 내 인맥 넓다라는 걸 자랑을 해서 그게 업무에 연결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적을 만들 필요는 사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사내 동료들하고 관계가 좋잖아요. 그럼 이직률 떨어지고 소속감 올라가고 성과 올라가고 이러한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되면 에너지가 소진된다고요. 이거는 피해야겠지만 결국 직장인은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함의 온도는 본인이 정하되 적은 만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회사 생활을 위한 어떤 대인관계는 일단 다른 사람에 대한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결국엔 나의 에너지가 동료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해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바꾸기 위한 팁은요, 긍정의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아침에 비가 와요. 길이 참 많이 막히겠죠, 그죠? 월요일날 아침에 비가 와. 야, 길 막히고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습관화하지 말고, 야, 이거 며칠 더웠는데 비 오니까 확실히 덜 덥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뇌에서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고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내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을 듣는 주변의 내 동료들은 어떨까요? 나 오늘 길 막혀서 좀 짜증났는데, 그러네? 덜 덥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어떻게 한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내 에너지를 긍정으로 바꾸도록 하는 게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꿀팁입니다.